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카이스트 경영공학부에서 회계학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박사과정 고현산이라고 합니다. 네, 제 이름은 장정후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대덕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외삼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윤자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경영학으로 바라본 우리들의 세상이라는 주제로 2020년도 2회차 이동과학교실을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인 그럼 군집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군집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한번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사전적 정의라 하면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건데 이제 두 가지 화살표가 있죠. 하나씩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을 집단 심리학 관점에서 군집행동이란 의사결정을 내릴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닌 다른 주체 또는 집단의 결정을 반영하여 따라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좁은 의미로서는 앞서 언급한 다른 주체 또는 집단의 결정이 의사결정 당사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아니더라도 영향을 받아 비슷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으로 군집행동에 대해서 접하신다면 이러한 사전적 정의가 사실 이 군집행동을 정확하게 이해시켜 드리는데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번 슬라이드를 보면 이제 적용 예시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군집행동이 실제 일상적인 예제를 통해서 이게 어떠한 일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 특히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가끔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좀 이렇게 관전자의 자세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또 그런 친구들 중에 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런 식의 공부 방식이 있어서 왜 너는 뒤에서 공부를 하니 물으니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또 집중해서 듣고 또 아는 내용이 나올 때는 내가 내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뒷자리가 최적화인 것 같다. 그래서 난 뒷자리에 앉아서 공부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뒤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의 시력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막상 앉아보니까 뭐 칠판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공부하는 환경이 그 친구가 얘기했던 거와 비교해서 저는 좀 상당히 열악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하는 방식이라고 무조건적으로 계속 따라 하다 보면 실제로 오히려 여러분들의 성적에는 악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제가 군집 행동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즉 이 군집행동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고 어떠한 목표를 갖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내리실 때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그 정보가 나한테 정말 유용한지 적용 가능한지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시사점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의사결정을 내릴 때 다른 정보로 받는 다른 주체로부터 받은 외부 정보가 합리적인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맞아요. 그리고 특히 많은 경우 여러분들에게 되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실제로 유튜브 시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제가 겪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들은 그런 유용한 정보를 얻어서 제가 제 의사결정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내리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실제로 본인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정보가 너무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뭐 내가 헬스를 해서 몸짱이 되고 싶다 할 때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떤 식단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정보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오히려 너무 넘쳐나서 이 사람도 이러한 말하고 저 사람도 저런 말해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합리적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 군집행동이라는 거에 대한 중요성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자기 목표를 먼저 확실하게 정하고
그 목표에 따른 유용한 정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신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제가 군집행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또 그 시사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혹시 학생들이 제가 설명한 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아니면 질문하고 싶은 게 있나요? 꼭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또는 뭐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먼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군집행동의 사전적 정의에서 예. 그 두 번째 의미에서 그 예로 주식시장 버블 현상이라는 이렇게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게 혹시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신문이나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접하셨을 법한 그런 이제 상황을 제가 예로 든 건데요. 근데 꼭 주식시장의 버블 현상이 군집행동만으로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힘들어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200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혹시 닷컴 버블이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닷컴 버블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완전 널리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데 이제 200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만큼 보급률이 높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막 신흥 강자로서 부상하던 그런 시점에 그 당시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닷컴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사이트가 뭐 닷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모순적이게도 어떠한 기업을 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제조사를 하던 뭐 어떤 기업을 하든지 상관없이 기업 이름 뒤에다가 닷컴만 붙이면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IT 뭐 이런 기업이면 사람들한테 투자 기업으로서 각광을 받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말이 안 되죠. 나는 예를 들어 배를 만드는 기업이야. 근데 선박닷컴 이렇게 하면 주가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투자 의사결정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언급을 드린 건 학생이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해주는 거죠. 이게 배 기업이 닷컴을 붙였어. 나 투자해야겠다. 그럼 이건 누가 봐도 투자를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투자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거의 반사적으로 따라가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투자 활동이 1년 정도 성행을 하다가 이제 크래쉬를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곤두박질을 쳐요. 결국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집행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많아지면 결국엔 비효율적인 결과를 야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 주식시장 버블 현상을 써놓았습니다. 그러면 군집행동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진짜 경영 같은 걸 한번 좀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경영 또는 경영학이란 이래서 사전적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한 문단씩.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결합한 조직 또는 그 활동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네, 다음 문단 장정 학생이 읽어주시겠어요? 경제 기업의 조직과 관리 운영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개별적인 학문, 기업의 형태, 구조, 존립, 조건 따위를 당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한다. 어렵죠? 어려워요. 사실 제가 이걸 처음 보고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냥 경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 경영이라고 하면 약간 회계랑 이렇게 돈 관련된 쪽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회계, 돈. 사실 회계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접하기 힘든 과목인데 어떻게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럼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회계는 약간 돈을 관리하고 어떻게 쓸지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된다고 하나 정하는 그런 거 같고. 예. 돈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딱 경영 자체에
되게 무슨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의미가 들어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예. 운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이게 돈이 연관돼서 생각이 났어요. 아주 훌륭한 답변입니다. 좀 그다음 윤자빈 학생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래도 윤자빈 학생은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저는 경영하면은 회사나 아니면은 큰 조직에 관련된 것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 중에서도 좀 대기업 이런 걸 떠올리셨단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실제로 경영이라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이 뭐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자본의 조직 단위다 이렇게 사전적 정의가 되어 있는데 뭐 이건 너무 거창한 정의 같고 뭐 쉽게 얘기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떠한 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더 큰 돈을 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세부적으로 생각을 하면 경영학은 우리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떡볶이집에 가서 떡볶이 좋아하나요? 떡볶이 좋아하죠.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건데 전 떡볶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떡볶이집을 또 경영이라는 거의 일환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떡볶이집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떡볶이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뭐 목표겠죠. 물론 맛있는 떡볶이를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서 그걸로 통해서 희열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돈도 버셔야 되니까 그걸 목표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까요? 좀 더 떡볶이를 학생들 입맛에 맞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죠. 네네. 개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다른 뭐 어떤 걸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나요? 뭐 학생들 일단 주요 고객을 이렇게 찾은 다음에 네네. 뭐 많이 다니는 거리 뭐 이런 공간이나 시간대로 맞춰서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실 좀 놀라고 있는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생각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학생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게 아주 옳아요. 그러니까 좋은 양질의 재료를 우선 구해야겠죠. 그래서 요리 솜씨가 훌륭하신 요리사분께서 그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떡볶이를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올 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가게를 열어야 되고 그리고 그 떡볶이를 뭐 나름대로 친절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제공을 하고 또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 뭐 있죠? 가격. 너무 훌륭한 학생. 그렇죠. 우리가 떡볶이 5만 원에 팔면 먹으러 안 갈 거예요. 아무리 맛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거기 소비자가 느끼기에 합리적인 가격, 또 사장님이 느끼기에 팔았을 때 충분히 이윤이 나는 가격을 찾아서 제공을 한다면 분명히 성공하는 떡볶이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도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떡볶이집을 운영하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양질의 물건을 준비하고 그 양질의 물건을 나름대로의 경영 원칙에 따라서 잘 제조를 한 뒤에 그거를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방식으로 다시 제공을 하고 그 제공하는 과정에서 친절하면 금상첨화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기에 목표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목표를 세우는 방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찾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준비를 한 게 목표 설정 및 해결 방안은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서적, 동영상 강의, 선배 또는 선생님에게 꾸준한 질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공유하고 격려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실제로는 되게 많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럼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침대에 누워서 뭐 오늘은 뭐 해야 할까라는 단기 목표부터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갑자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계속 생활을 하시면서 우연히 떠오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분야에 경험을 해보고 집중해서 시간을 써보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길이 보여서 여러분들이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되게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는 쉬운 거였는지 어려운 거였는지 불가능한 거였는지 가능한 거였는지 또는 뭐 재밌는 건지 재밌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실 때는 우선적으로 해보는 게 중요하다. 특히 여러분들 나이에 어떤 거를 해볼까 말까 이런 판단을 하실 때는 새로운 거를 해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학생분들이 혹시 뭐 경영학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또는 경영학이 꼭 아니더라 하더라도 뭐 공부하거나 아니면 학생 생활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제가 질문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경영학에 관련된 건 아닌데 예. 아까 취미 생활 중에 주식 투자가 흥미를 있죠. 느낀다고 예. 했었는데 그 주식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해요. 뭐 당연히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막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뭐 그게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떡볶이 장사 예시를 들어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떡볶이 장사를 하려면 당연히 가게도 빌려야 되고 그 필요한 물품들도 다 사서 구비를 해야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1,000만 원이라는 자본금을 가지고 떡볶이 장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뭐 저와 다른 동업자 한 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500만 원 자본을 투하해서 내가 떡볶이 장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내가 500만 원을 투하했다는 거에 대한 증서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떡볶이 장사를 해서 뭐 1,000만 원을 벌면 그거를 내가 500만 원 투자하고 너가 500만 원 투자했으니까 그걸 우리가 반반 나눠 갖자 라고 할 때 물론 친한 친구고 마음이 가는 뭐 가족이다 이러면 아무런 증서 없이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업자 관계가 꼭 가족 관계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증서화를 해서 공식적으로 기록을 해놓는 거죠. 그럼 이제 주식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얼마만큼 투자했는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 지분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업이 아주 커서 막 상장되어 있는 삼성전자다 이러면 주식시장에서도 거래가 되는 여러분들이 쉽게 주식이라는 단어를 접하실 법한 그런 그 거래가 활발히 되는 주식이고요.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구멍가게 이런 것도 실제 그런 주식을 나눠 갖고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뭐 질문에 답변이 되었나요? 네. 그럼 그 주식에 이렇게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혹시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괜찮을 것 같다 아니면 추천 안 드린다 이런 추천 안 드린다. 이거 아주 민감한 질문이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본인이 소신이 있고 자기 행동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주식 시장에 뛰어들어서 거래를 해보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추천해요. 왜냐면 실제로 이런 말이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실제로 투자를 하셔서 기업을 사놓으시면 그 기업에 대한 관심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도 보고 관련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도 보고 이렇게 관심이 극대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좀 배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설령 여러분들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서 돈을 잃는다고 하셔도 그 잃는 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교훈을 찾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만약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내가 관심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까 얘기한 뭐 회계가 경영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하죠. 근데 그런 회계 정보를 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의사결정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관심뿐만 아니라 그런 역량이 있어야만 이제 합리적이고 돈을 벌어다 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업이 아니라면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게 조금 질문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상한 질문 좋아합니다. 네. 주가라고 하는데 예, 그게 예, 예. 오르고 내린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주가가 오르고 내린다는 거랑,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주식을 산다고 하는데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나이 약간 그 연령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소년 때부터 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성인만 구입을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이게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사실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사실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게,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면 부모님한테 부모님 주식 계좌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계좌 가지고 뭐 투자 활동을 하면 되니까 사실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그런데 주식이 오른다 내린다 이거는 실제로 신만이 아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내일 오를 거다, 뭐 내릴 거다 이런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고 다른 그 외에 많은 리포트들이 나와 있는 게 이제 뭐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하방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이게 기업이 실제 값어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떡볶이집을 한다면 그 떡볶이집이 갖고 있는 내재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내재 가치라 하면 이 떡볶이집을 10년 운영을 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가격하고 이 떡볶이집을 만약에 판다고 했을 때 얼마에 팔릴지는 긴 시간 동안은 결국엔 비슷한 금액에서 거래가 되겠지만 당장 내일 얼마에 팔릴지 모레 얼마에 팔릴지는 실제로 예측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거 주식 내일 오를 거니까 무조건 사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친구 관계를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사람이므로, 이거를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예측을 하면은 그 파국에 이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집행동에 이게 사전적 정의에서 첫 번째를 보면 이게 군집행동이란 의사결정을 내릴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닌 다른 주체 또는 집단의 결정을 반영해서 따라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이러면 예를 들어 학교라고 예를 들면 학교에서 애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건 약간 잘못된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게 맞는 행동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그 말에다가 이게 아니거나 뭐 잘못되면 이게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애들한테 말해서 밀고 나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게 좋을까요? 아주 그 리더의 자질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요. 근데 그거는 좀 이 학생이 정말 이제 실질적인 조언으로 학교에서 어떤 말을 할지는 제가 이제 또 이렇게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친구들이 잘 들어주는 친구가 있고 또 이렇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갈등은 예상이 되지만, 또 진짜 내가 옳은 정보를 그 친구한테 전달해 줬다면 그 친구도 지금 당장 그 얘기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게 느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 너가 얘기했었던 게 정말 맞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나한테 진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줬던 친구로서 더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 관계를 형성을 할 때 꼭 너무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늘 싸우면 어떠지? 아니면 갈등이 생기면 어떠지? 이런 것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 문제를 야기할 수는 있지만, 진짜 친구가 오랜 친구를 사귀는 친구들 보면 실제로 많이 싸우기도 하고 갈등 많이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진짜 그 친구를 위해서 옳은 소리를 해줬던 친구하고 끝까지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인데요. 혹시 오늘 이 이동과학교실 진행하면서 뭐 소감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 중학교 이제 2학년이 되면서 경제 쪽에 관심이 생겼는데, 이번 이렇게 이동과학 교실을 통해서 이렇게 제 궁금증을 약간이라도 해소한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사회과학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고 경영학도 많이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강의로서 경영학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사회과학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에 너무 좋았어요. 여기 옆에 계신 두 분 친구분과 함께 경영학으로 바라본 우리들의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경영학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직은 많이 접해보시지 않으셨을 거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느끼기에 좀 가까운 주제로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였고요. 그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너무 먼 주제가 아니라 실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학문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깨달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실제로 중학생 여러분들이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할 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정이 꼭 옳은 결정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왕 실패를 할 거라면 좀 어린 나이에 실패를 해서 좀 그 실패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셨을 때 좀 더 의미 있고 이렇게 활기 넘치는 행동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즐겁고 본인을 흥분시키는 일을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고 역량을 발전시키기를 바랄게요. 왜냐면 본인이 흥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 자연스럽게 더 노력하게 되고, 또 그 노력을 통해서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면 더 즐겁고, 이런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10년, 20년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족스러운 모습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